자,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달러 인덱스 지수, 오늘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 증시들은 곤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제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한때 6만 달러를 돌파했었다가 5만 7천 달러대까지 하락 후 지금 다시 반등해주면서 58,145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한때 신났었던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주말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주말을 맞이해서 상승 파티 한번 벌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미국의 켄터키주 같은 경우는 상원에서 암호화폐 채굴 장려 세금 우대법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켄터키주에서 하게 된다라면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켄터키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켄터키 주에서 비트코인 채굴 가자. 자, 그 다음에는 국내 업체 다나레 페이코인이 이번에 CGV와 제휴를 통해서 결제 수단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좋은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파일코인, 최근에 이중 지불이 의심되는 행태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낸스 등 여러 거래소에서 일시적으로 입금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보여지기로는 파일코인의 메인넷 문제로 분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부디 이 공격이라든지 해킹에 관한 것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을 위한 이 단타 추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엔진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칼리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엔진코인 지금 상황이 이제 상승 전의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지금은 매수할 때라는 의견을 남겼었고요.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스와이프를 봤을 때 뭐가 보이냐? 컵앤핸들이 보인다. 컵앤핸들 후에는 이 높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와이프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마찬가지로 최근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세타코인 같은 경우 메인넷 3.0이 나올 것이고 지속적으로 NFT 관련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선까지 조정이 오게 된다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비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에서 이번에 비자와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담보 법정화폐 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가온 25일 메인넷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크립토닷컴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대형 유통기업에서 테조스를 기반으로 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카지노라고 합니다. 120년이나 된 그런 전통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카지노에서 테조스를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를 유통기업 거래뿐만 아니라 점포의 로열티 프로그램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했었던 테조스, 그래도 전체적인 소식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할리우드의 저스틴 선 관심종자 린제이 로안이 바로 저스틴 선의 트론 블록체인에서 NFT 컬렉션을 제작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종과 관종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또 한 건 했죠. 트론 역시 NFT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그런 호재와 함께 린제이 로안까지 이 관심법의 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린제이 로안의 NFT는 얼마에 팔릴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지나가다가 본 재미난 소식이어가지고 공유를 해보는데요. 이 디센트럴랜드를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는 버추얼 카지노 프로젝트인 것 같죠? 아바타가 이 버추얼 카지노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가상 강원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상 강원랜드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 도박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디센트럴 게임스라고 합니다. 그들의 코인은 DG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부터 계속해서 야부리를 털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근에 그들은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을 1% 움직이는 데에는 9,300만 달러면 충분하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은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금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반면 금의 경우 1%의 가격을 움직이려면 무려 20억 달러에 가까운 순유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로는
고래 계정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고 매집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전염병 사태 이후로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은 신생 자산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금 1% 올릴 거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면은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20% 이상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비슷한 의견을 도이치방크도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죠. 자, 도이체뱅크의 분석가이자 프랑스의 경제학자 마리온 나부르라는 사람은 최근에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낮아가지고 초변동성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은 금의 1.9%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금과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총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시총면이나 거래량면에서 금의 절반 정도까지만 된다라고 쳐도 지금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을 연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계 비트코인 홀더들이 주목하고 있는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미국에서 언제쯤이면은 ETF를 승인할 것인가. SEC 같은 경우는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앞으로 45일간의 검토 기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45일 내에 비트코인 신청을 승인하거나 반려하거나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검토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캐나다의 예를 좀 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친 비트코인, 친 ETF 파였었던 헤스터 피어스인데요. 새롭게 자리를 잡게 되는 SEC 리더십과 함께 ETF를 승인시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잭 돌시의 스퀘어 캐시 앱, 이번에 이용자 간의 비트코인 무료 전송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따라서 스퀘어 앱 사용자들끼리는 비트코인을 무료로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분석이 많지는 않은데 나온 것 몇 개를 추려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코이니스의 분석가인 진스 크립토, 언제는 JLN으로 표시를 했다가 언제는 진스로 됐다가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양반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활성화 주소수가 많이 떨어졌다. 1월 8일 이후 최저 수준인데 그만큼 비트코인 반등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 추매 시에 지속적인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의하면서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의견을 내비친 비트코인 스톡투플로우 모델의 창안자 플랜 B, 그는 최근 트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 강세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적어도 앞으로 수개월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은 6자리 단위, 바로 1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수 있을 것. 한국 돈으로 치자면 1억이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멈추지 않고 올해 말까지 28만 8천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비트코인 가지야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톡투플로우 모델이 아직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올해 말까지만 계속해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3억 간드아. 자, 반면에 비트코인 단기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이 반등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상승했다가 추세에 맞고 떨어진 비트코인인데요. 여기서부터 매수세가 붙으면은 다시 한번 돌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추가적인 조정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지금 이 비트코인 58,000달러도 엄청나게 오른 게 맞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4만 달러 뚫었다고 좋아했었으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가자, 상승 더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고요.
오늘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시청료다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토마토밭에 핫바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